국대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선자 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저희 대표이사님이 이제 또 저희 국제교류재단에서 출근하신 지 지난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거주지도 이쪽으로 바로 또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옮기시고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재단을 위해서 리더자로서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직원들에게는 기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이제 업무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 전략 과제를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큰 틀에서 주한미군 우호 증진에 대한 사업들을 여기 보면 이제 25개 가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우리 25개의 사업이 진행 중인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어떤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4개의 큰 틀에서 이제 업무 보고를 좀 받으셨을 거라 이제 믿고 어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어떤 창의적이고 어떤 발전적인 어떤 구상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이건 이제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모여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도 한미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국내부 사업 중에서도 이 위탁 사업에서 이 한미 친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지금 10월 7일 날하고 8일 날 하는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이 가장 저희로서는 한미 간의 관계를 좋게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사업을 합쳐가지고 좀 내실 있고 좀 콘텐츠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게 제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근데 이외에도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신규 사업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사업 사실 개발하기 쉽지 않은데 올해 굉장히 트렌드에 맞는 반려견 사업이라든지 또 한미 간의 학생들 사업이라든지 또 피플루언서 같은 거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 크리에이트 만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동영상 만드는 사업. 그런 거는 단순히 그냥 뭐 행사하고 뭐 쇼하고 이런 것보다도 어떤 메시지나 이슈를 가지고 서로 한미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참여도가 많고 행사의 효과도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와 또 서로 한미 간의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 그런 행사를 좀 많이 개발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네, 저희 재단의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도 어떤 조직과 인력을 어떤 재평가 하신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장이나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네, 저도 제 생각은 있는데 아직 직원분들하고 대화를 못했어요. 이제 지난주에 계속 이렇게 행사 돌아다니느라고 제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제가 볼 땐 직원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먼저 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시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내년 이제 10주년이 되는 내년에 새로운 상황으로 출범해서 새로운 출발, 제가 새로운 10년 출발이라 준비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제 10년이 되면 뭐 아무래도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고 평가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책 청문회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를 이제
그런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도 저희 재단에 보니 굉장히 행사 위주라는 것들이 많았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사 위주가 많은 걸 이제 하나씩 어떻게 이제 재편성하고 어떻게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 할지만 이제 직원들하고 소통을 잘 해서 정말 그렇게 맞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시민과 어떤 한미 간에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오시면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 문화 주간 사업이라든가 국제아동 미술전이 있습니다. 네네. 국제아동 미술 같은 경우는 이제 순회 지금 미술전을 초등학교에 순회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세부적인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 어느 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그 전시회가 끝나고 평택 시청에 이제 전시회를 평택 역에 전시회를 6월 30일까지 했고요. 이제 7월 1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까지 할 예정인데 배다리초하고 비전초 그리고 가내초, 송신초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송시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문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도곡 초등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 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교육청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이제 신청한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순회 이제 전시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신청을 이제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송신초처럼 도곡초등학교도 굉장히 다문 학생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재단에서 그 학교하고 또는 이제 교육청하고 이렇게 좀 해서 여기도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이년 다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이거를 조금 더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참 좋았겠다.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선생님들의 일거리는 좀 많을지 모르나 학생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더 신청을 받을 수 있어서 여기도 전시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외국인 지원 그 사업 중에서 그 다문화권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이 어떤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대표이사님께서 또 관심을 저번에 이제 정책 청문회 때 좀 관심을 많이 그렇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그 새로운 이들을 위한 어떤 그 창의적인 어떤 정책 방향이든가 계획하고 있으신 그 사업들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이제 주한 미군뿐 아니라 외국 여기 다문화 가정이나 해서 주로 문화 교류라든지 이쪽에 많이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여기는 외국인들이 다문화 근로자나 유학생들이 정착하는데 네네. 당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분들은 그렇게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회의할 때도 그 복지문화 재단에서 이제 다문화 관련해서 서베이를 공약을 한다 그 용역을 줘가지고 네네. 서베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거를 지금 해서 같이 이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 상담 센터도 있고 한데 그쪽 분야에서 뭐 통역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뭐 노무 문제라든지 법률 문제라든지 근로 문제라든지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정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쪽 지원을 좀 강화하려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일단은 이제 이분들이 리드 그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뭔지를 조사를 해서 예. 그분들의 이제 맞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네. 구체적으로 조사가 많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분들에서 예. 필요해야 되겠죠. 그러한 실질적인 걸로 인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 그래서 이제 빠른 것보다는 더디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들이 생활을 정착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해서 네. 평택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네. 효과적이고 바람직하고 그들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갈 예. 수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그럼요. 예. 구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지금 CS도 막 관심도 많고 또 준비도 많이 해 오셨더라고요. 네네. 용역도 주고 뭐 이렇게 하셨으니까 거기에 이제 복지재단이라든지 그렇죠. 그쪽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예, 이제 해야 같이 협력을 해서 네네 맞습니다. 이런 분야는 사실 뭐 한 분야가 누가 독점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상태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네네. 뭐 포커스를 그쪽이 뭐 다문화를 한다면 저희들이 뭐 유학생이나 근로자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하여튼 효과가 최대한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단점은 어떤 그 내 과가 성과가 결과물이 아니라 어떤 칸막이적인 어떤 업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 과가 연결을 해서 예. 같이 소통을 해가면서 한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렇습니다. 또한 예. 예산도 절감되면서 실질적으로 체감 있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협력을 해서 네네. 정말로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것으로 그냥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현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너무 업무보고 봤는데 너무 조리 있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보면은 여기가 국제교류재단이 신규 사업이 올해 좀 많았어요. 예,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반려견에 대한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신다고 했는데 기존으로 많이 하시던 거는 잘 하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익숙하시니까 그 신규 사업 위주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5페이지에 보면 이제 똑똑 해밀리라 그래갖고 반려동물 100만 시대를 맞아요. 그냥 평택 주현미군과 평택 시민의 펫매너 의식을 저는 고침이 공감대 형성을 통한 그 행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반려견이 저는 아무래도 많이 반려견 시대가 많이 오니까 반려견들을 많이 반려견을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운영을 한번 그러니까 1회를 똑똑 해밀리 1회 운영을 하셨는데 이제 100명이 모였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네. 이제 이 3회를 더 예, 하셔서 그렇습니다. 4회까지 이제 채우신다고 그랬는데 예. 전반기에 1회밖에 안 했으면 너무 적게 한 거 아닌가? 후반기에 세 번을 몰아쳐서 한다면은 뭐 너무 아직- 좀 그게 좀 예, 뭐 아마 준비하고 이런 거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스타트가 좀 보통 늦게 하반기에 만에 행사가 밀리는 게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뭐 2회, 3회 앞으로 더 충분히 할 수 있을 시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여기서 100명이 예. 인원이 맥시멈 인원이 100명 참여 인원이 상한이 있나요? 제가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저 한미협력지원팀 예현진 팀장이고요. 저희가 1회차를 6월에 사실 진행을 했던 이유는 이제 준비 과정도 필요했고 저희 처음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당한 이제 파트너 기관을 찾는 것도 좀 오래 걸렸었고요. 그리고 야외에서 저희가 이걸 부스를 쳐놓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6월 달은 생각보다 이날이 굉장히 더웠었거든요. 저희가 이상하게 요즘은 좀 날씨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좀 야외 행사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사 당일에도 뭐 비가 오기도 하고 막 이래서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6월에 첫 회를 했었고 반려견을 실제로 데리고 나오시는 행사기 때문에 가을에 조금 선선할 때 해야 반려견들이 조금 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이제 2회차는 9월 9일 저희가 송탄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100명이 참석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 100명보다도 더 많이 참석할 수도 있겠네요. 홍보가 더 잘 되면.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첫 번에 하는 행사라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미니 박람회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니 페어 느낌으로. 그래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만족도는 좋았는데 이제 처음 하던 행사이고 그 약간 생소하셨던 것도 되게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가족들도 그랬고 시민들도 그러셨던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홍보를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는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신 걸 봤는데 굉장히 다들 너무 가고 싶다고 막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많이 활성화가 돼서 참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참여 인원은 주한미군이 많은가요? 아니면은 아무래도 주한미군 참여도는 어떤가요? 저희가 1회차를 이제 시범 운영처럼 해봤는데요. 그때 한 거의 반반 정도 오셨던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예. 저 남은 저 행사도 잘 치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행사 준비하면서 또 네. 의원분들 여기 초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이 있어요. 네,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 하기가 쉽지는 않죠. 네, 사실 봉사활동 하는 게 그 이제 유기견 시설 자체가 그렇게 열악하게. 예, 열악하고 좋지 않고 또 이제 거기서 실제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저희가 미팅을 해봤는데요. 이제 뭐 청소하는 것도 사실 시설 자체가 좁아서 뭐 최대 수용 인원이 6명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또 반려견이나 그러니까 유기견이죠. 유기견 이렇게 그 산책시키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그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는 평택에 몇 군데? 평택에 사실 시에서 운영하시는 곳이 한 군데 있고 사설기관이 한 군데가 사설기관.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유기견 그 보호서의 성격을 지녔지만 사실은 그렇게 뭐 진짜 돈을 받으시고 이렇게 입양을 권유하시는 데도 있고 좀 문제가 많았었고 또 이제 거의 막 아픈 그런 동물들을 이렇게 임시로 보호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그 입양을 권유하시는 약간 장사처럼 그렇게 하시는 곳들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좀 많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 정말 그 유기견 보호소 차원에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신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곳이 있어서 거기랑 지금 협업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잘 진행돼 있고 성과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피프렌즈 여름 캠프 수료식에 초대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료식에 꼭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일반 저기가 아니라 동영상을 진짜 배우고 아이들이 같이 함께하고 하는 건데 이 이후에 이거 1년에 한 번 실행을 이제 여름 캠프로만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겨울 캠프는 그런 거는 저기가 없나요? 겨울 캠프에 예, 그 미군 부대 쪽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랑 저희가 이제 그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택에서는 평택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랑 하는데 학기가 서로 이제 다르다 보니까 미국은 사실 9월에 학기가 시작해서 추수감사절 11월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까지가 굉장히 그 최대 명절 기간이라 저희가 이제 한국하고의 이 학제가 맞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인원은 전부 다 마감은 된 거죠. 학생들은 160여 명이 참석을 한다고 여기는 그랬는데 그 인원은 다 네, 마감이 다 됐고요. 그래서 한 측 80명, 미측 80명 이렇게 해서 160명이 학생들만 16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한국 소개 사업에 대해서 이 한식 요리 교실을 2월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6월, 7월달에 계획을 했는데 이제 실행을 아직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하반기에 운영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계절에 맞는 한식 위주로 조리를 한다는데 그럼 가을 계절 음식으로 많이 하겠네요. 사실 저희가 그거는 이제 저희가 구상을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하시는 그
주한미군 가족분들, 특히 부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여쭤보면은 조금 본인들이 여태까지 한국 생활을 하시면서 좋아했던 음식 위주로 이렇게 뭐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분들 좀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뭐 불고기라든지 잡채라든지 좀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그래도 또 선호도를 또 안 해볼 수 없고 무조건 한국 음식 이게 뭐 평택의 음식이라 해서 그거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한 계절에 맞는 우리 그 지역 음식 쪽으로도 한두 개쯤은 넣어갖고 같이 한번 실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영어 이렇게 언어 영역으로 하는 게 7가지가 있어요. 저희 뭐 좋은 시민 글로벌화를 위한 언어 역량 향상 지원에 대한 저기가 7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잉글리시 스쿨을 보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3학년, 4학년 하다가 3학년, 6학년으로 이제 인원을 이거 늘리면서 좀 선생님들이 수도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또 혹시라도 뭐 아이들한테 또 불합리하거나 또 좀 소홀하지 않게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협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사업 잘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 2개 정도 지금 있습니다. 아까 시민 글로벌 어학 역량 쪽에서 2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동네 영어 교실하고 직장인 영어 교실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들어왔죠. 나머지 25개 그 전략 과제 중에서 1번에서는 25개에서는 약간의 이제 조금 변화만 있고 6개 2번 국제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에서도 약간의 뭐 제목이 조금 바뀐다거나 예산이 조금 바뀌고 생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외국인 지원 체계 강화도 사업 개수는 똑같은데 이제 뭐 여기는 거의 이제 바뀌는데 시민 평가단이 다른 이제 속으로 들어가면서 글로벌 한마당으로 이제 활성화로 바뀌었습니다. 참여가. 근데 이제 우리 동네 영어 교실이나 직장인 영어 교실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인 사업인데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반기 진행이 좀 됐습니까? 네, 우리 동네 영어 교실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북부, 남부, 서부에서 도서관에서 했죠? 진행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인 영어 교실은 기업체 한 군데와 군부대 한 군데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기 때문에요.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완해서 상반기에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고 있다는 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업무 보고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장인 영어 교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사업비가 지금 1,200만 원입니다. 이제 대상이 공무원하고 산하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인데 지금 초중급 비즈니스 과정은 관내 기업 45명으로 해서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관내 청북 인근에 있는 기업체 임직원들에게 초중급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데 있는 필요 영어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체에서도 만족도가 높았고 또 기회가 되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해서 그 업체가 됐습니까? 예산 선정은 저희가 공고를 내었습니다. 전 관내 기업체와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의회까지 저희가 다 공고를 했었고 전화로도 한 번씩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한 기업체만
또는 이제 산하재단에만 연락을 했었고요. 아쉽게도 작년에는 문화재단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는 관내 공무원이나 산하 기관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으면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평가단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축제나 이런 평가단이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 지금 이제 행감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지금 업무 보고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안 하는 데에는 분명히 원인 파악을 하셨을 텐데 자료가 있으십니까?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없으신 겁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좀 네. 해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수업 시간이 일정 조율이 잘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언어 실력을 드러내기가 싫기 때문에 1대1 지도를 원합니다. 단체로 하는 거를 좀 불편해 하시는데 저희 인력이나 지원 시스템이 1대1로 지원하기에는 조금이 아니라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모집 공고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가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까? 공지는 다 되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그만두신 이유는 수업 시간이나 1대1 매칭 수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분들이 재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만둔 사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완전 무료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일정 비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비용이라면 얼마 정도 되죠? 월 5만 원입니다. 월 5만 원인데 부담스럽다. 자, 이제 교육 방법은 맞춤형 교육을 하시겠다라고 교육 네. 방법에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실 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기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다 보면 다 맞춰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정확히 돼서 지속적으로 영어라는 것은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외국어라는 것은 쓰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에 지속적으로 이 수업을 받으면서 어떤 효과를 얻어야 되는 거지. 몇 명이 수업을 받다가 중간에 그만둔 인원이 더 많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실패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영어교실 같은 경우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김승겸 위원장님께서도 작년에 업무 보고 받을 때도 그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중간 과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정확히 캐치를 하시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지만 실패가 조금 적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대 효과에 있어서 보면 관내 공무원 및 기업인들의 어학 능력 향상을 통한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이나 공무원분들은 이번에 재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많이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언어교실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 사업이면서 이것도 지금 신규죠? 아닙니다. 계속 하는 3년째 거죠? 하고 있습니다. 네, 하는데 지금 파닉스하고 영어놀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렇죠? 작년하고 프로그램 변화가 있었던 이유를 좀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글로벌 언어 교실은 3년 전에 시의 도시재생과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에게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당초에 수립됐던 계획이 글로벌 언어, 말 그대로 글로벌 언어를 수립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매년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안 되고 좀 더 영역을 다양한 계층과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과는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지 않고 이번에는 좀 더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을 지금 하려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새로운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팝송과 파닉스, 여행 영어가 빠졌고요. 영문 메뉴판 제작 지원이 빠진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신 것 같고요. 신규는 새로운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하신 것도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이제 이게 현장에서 그렇게
계속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업무 보고지 않습니까? 네. 작년 예산에서는 이 모든 걸 하면서 6천만 원의 예산을 네. 했는데 네. 올해는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더 늘었어요. 어디에 이 부분이 조금 집중적으로 배치가 된 겁니까? 배치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이 왜 추가가 됐냐면요. 작년에 상반기에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이제 비용이 한 1,900만 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6천만 원이었는데 1,900만 원 남은 금액이 2월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조금 다르게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거는 이제 제가 크게 사업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좀 소규모로 이야기하면 프로그램인데 작년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로 진행이 됐다면 올해는 좀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런 식으로 서양 언어권들도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를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문 메뉴판 제작 지원은 다 돼서 중간에 지금 이제 진행이 끝난 안 되는 겁니다. 거죠? 다 했습니다. 예. 근데 반응은 어때요? 좋아들 하셨죠. 그게 사실 금액으로 치면 가계적으로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그 소상공인 측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그 영문 메뉴 제작할 때도 전문 그 원어민들의 그 자문이라든가 그런 걸 철저하게 해서 그 양념 메뉴까지 전부 다 해서 제작을 다 해드렸습니다. 몇 군데 정도 해준 거예요? 군대 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 먼저 질의를 드렸고요. 4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협력 네트워크 해서 작년 업무 보고 때는 2천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번에 이제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자, 이 주한미군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6회를 하셨는데 몇 월 달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사업을? 시작은 1월부터 2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사업비가 1월부터 쓸 수가 있게 진행이 되나 보죠? 네, 1월 한 26일부터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예산이 그때 편성이 되나요? 15일 정도에 저희가 예산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월 15일 정도. 예. 편성을 조금 빨리 받았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다가 4월 달에 받으셔가지고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1월부터 이 사업은 사실 출연금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니 출연금 사업을 해도 작년에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도 못한 있습니다. 거고 올해는 네.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시작을 네. 제가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있었는데 올해는 오리엔테이션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그 오리엔테이션이 사실상 그 평택리빙 101이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저희가 사업이 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이 더 적절한 것 같고 이거는 말 그대로 협력 네트워크라서 이제 기존이나 또 신규 네트워크를 더 중요시 예, 여기고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사업 계획서 올라온 걸 쭉 보니까 저희 이제 뭐 업무 보고를 쭉 보니까 사업 계획서에서 봤다시피 지금 거의 비슷비슷한 항목들을 조금 모아가지고 합친 경우도 있고 조금 나눈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서 사업 내용을 보면서 좀 많이 이렇게 찾아보게 됐어요. 찾아보게 됐는데 지금 전체 보면 이제 그 아까 우리 김순희 의원님이 똑똑 패밀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위고 투게더 교류단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봉사 감사 행사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빼가지고 하셨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부분은 몇 가지만 이제 드려도 그 안에 같이 겹쳐놨기 때문에 충분히 질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한미 친선 지원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동호회가 지금 이제 생겼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 동호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운 사업이고요. 이제 주한미군 가족분들, 그러니까 주한미군 부대 안에서 이제 이 동호회를 찾는 것이 전출입이 너무
잦다 보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또 같은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만나는 거는 또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동호회를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한 동호회를 이렇게 운영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기보다는 그때그때 수시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무래도 부대 측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스포츠나 뭐 문화교류부터 시작해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조금 더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그 의지로 좀 여러 동호회를 저희가 또 찾아봐서 또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한미 민간교류에 있던 사업이에요. 동호회가. 네, 맞습니다. 예. 한미 친선 지원 사업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산도 조금 변화가 있는데 네. 한미 친선 지금 동호회 2회 해가지고 280명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거? 일단은 저희가 동호회 운영 자체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진 않는데요. 물론 저희가 그 운영을 할 때마다 동호회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영화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사실 저희가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렸고요. 장소 대관 때문에 대관료 정도만 해드렸고, 야구 관람 동호회는 그 저희가 그 두산 베어스의 협찬을 받아서 티켓을 그 무료로 저희가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차료 정도, 그리고 저녁 식사 때 이제 저희가 그 햄버거 정도 제공해드리는 정도라서 그 정도만 이제 예산이 한 200, 300 정도, 예, 300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0 정도, 예, 된 것 이 같습니다.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이 추진 실적이나 아니면은 사업 내용에 보면 사업 옆에 횟수와 명수와 금액을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안 드려도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우리 그 국제교류에는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계획을 보고 인원수를 보고 금액을 다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질문들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집행하신 분들은 그 금액이 뭐 많다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국제교류재단은 그게 이제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미 친선 지원 사업 선정 및 운영 3회 가족 120명 했는데요. 미군이 몇 명인지 시민이 몇 명인지 이것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게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때 또 이제 신청자와 다르게 이제 이거는 지금 네. 취준 실적이기 때문에 네.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물어본 겁니다. 네. 예측을 하는 7월 이후의 사업이면 제가 그렇게 질문을 안 드리겠죠. 그런데 4월에서 6월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몇 명이 참여를 했는지를 명시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미친선 동호회 운영 같은 경우 사업 정산이나 결과 보고서가 있나요? 사업 정산을 한 내용은 있고요.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작년에 네. 한 거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어떤 이런 나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그 있습니다. 부분을 보완을 하고 올해 계획을 좀 잡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보완이 돼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시나요? 사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과 교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시민분들은 적극적인데 이제 동호회 쪽 미군 부대 측 동호회를 찾는 게 쉽지 않아서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조금 부대 측에 동호회 찾는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동호회를 찾아서 시민 동호회랑 연결해주는 역할을 저희가 조금 더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한미친선 동호회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예를 들은 게 이제 등산이나 자전거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가장 근접하기가 쉬운 게 지금 이제 등산이나 자전거인데 올해 어느 쪽으로 지금 공고는 하셨습니까? 이거 동호회 활동에 대한
모집 공고? 아직은 못했습니다. 사실 6월이 전출입이 제일 가장 심한 그 시기라서 저희는 좀 6월이 지난 이후에 새로 이제 지휘구가 바뀌고 이랬을 때 이제 부대 측에 저희가 컨택을 해서 예, 조금 더 그 적극적으로 예,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모집이 되면은 시작은 몇 월 달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모집만 되면 저희는 또 이제 시민분들도 이미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호회 운영은 7월부터 12월로 명시되어 있는데 7월 때는 지금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미군 동호회 측에서 이제 모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늦춰지지 않고 계절이 좋은 시기에 할 수 있게끔 잘 좀 진행을 좀 시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피프렌즈에 이제 동호회가 여기에 있으면서 작년에 6,500이었었는데 올해 이제 피프렌즈에서 빠지면서 이제 6천만 원으로 피프렌즈는 사업비가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9페이지 한국 소개 사업 좀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이게 이제 위에 타이틀을 보면 공연과 체험 한식을 통해 주한미군이 한국 문화를 접하고 배울 기회를 제공하여 적응을 돕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설은 몇 분이 붙으십니까? 통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흐름을 통역해 주시는 분이 한 분 정도는 붙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과 그리고 그 대상의 그 저희 어떻게 보면 고객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숫자에 따라서도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험이나 이런 요리 교실을 운영을 할 때는 사실 그렇게 규모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 저희가 통역이라든지 또 저희 직원도 직접 또 그 보조를 해서 충분히 이분들이 그 세심하게 배려를 받고 간다는 느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한국을 소개하는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요리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뭐 우리 그 간판이나 아니면은 안내문 같은 경우에 양념까지 다 해가지고 해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그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약식이다 하면 약식의 유래나 이런 부분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제가 이런 부분을 몇 번을 봤는데 전문가적인 기질은 없고요. 거기서 행해지는 프로그램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국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 행사에서 진행되는 순서만 하는 거지 음식이나 어떤 공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게 왜 평택에서 이런 부분 공연들이 이루어지는지 평택농악이 왜 유명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나 전문적으로 통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갖고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에 임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순서를 설명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그 같이 참여하시는 한국 분들이 옆에서 일시적으로 순서만 통역을 하는 거는 한국을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이제 몇 번 보면서 느낀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지금 8천만 원입니다. 적은 예산 아니고요. 이런 예산에 있어서 예산이 적든 많든 원래 취지에 맞게 그 프로그램이 운영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공연을 부대 행사가 있을 때 이제 또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대 측에서 원하시는 공연 장르가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넣어드리면서 항상 저희 예를 들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 농악에 대한 해설 뭐 이런 거를 항상 저희가 멘트로 이제 직접 그 멘트를 드리면은 그거를 이제 부대에서 행사하실 때 그렇게 통역을 해서 쓰시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체험 행사 이런 거는 당연히
공예라든지 뭐 요리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다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재료부터 다 설명을 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재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 직원들은 사실 이제 옆에서 보조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직원들이 통역을 하신다고 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네.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본 부분도 있고, 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역에 보면 지역 주민과 내 외국인이 함께라는 게 작년 자료에는 외부 관광객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외부 관광객하고 내 외국인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이제 사업에 이제 그 명시를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글로벌 빌리지 페스티벌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평택에서 글로벌 빌리지 페스티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뜨지 않더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고 나서 검색을 해보니까 엄청 많은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빌리지 페스티벌에 평택을 치지 않아도 1, 2, 3, 4순위에 이게 다 평택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노력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진 실적이 운영위원회 한 게 추진 실적에 들어가나요? 저 여기 자료를 보고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운영위원회는 추진 실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를 올려주실 때는 조금 더 잘 생각을 하시고 올려주셔야지, 도시재생 활성화 운영에 있어서 어떤 기존에 한 사업을 상반기에 하신 사업을 명시를 해주셔야지, 운영위원회 3번 열은 게 추진 실적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문화 관광 토크 운영 같은 경우에는 9월에서 12월로 옮긴 이유가 있으실 텐데, 왜 12월로 갔는지, 12월이 상당히 이게 토크 운영을 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사실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장 지역에 있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분들과 지속적인 협의하에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그 주민협의체에서 가장 지금 하시고 싶어하는 사업이 신장 버블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여름에 이제 축제를 여는 걸 원하셨는데요. 계속 이게 장마 기간이랑 이제 겹치고 또 이런 걸 피해 나가다 보니까 일정이 계속 세부적으로는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8월 5일, 그다음에 6일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서 9월에 하게 되면 조금 너무 많은 행사가 집중되기도 하고, 또 이 하나 축제를 마치고 또 하기에는 너무 이 집중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한 네. 거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다문화 공감 토크 운영을 9월에서 12월로 옮긴 이유를 여쭤본 겁니다. 네. 다문화 공감 토크가 사실 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일정을 축제에 조금 집중하고 그 위에 이제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9월에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9월에 했을 땐 좀 어땠어요? 9월에 했을 때도 저희가 실내에서 저희 다목적동 저희 송탄 국제교류센터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뭐 그 워낙 이 다문화 공감 토크를 하셨던 강사님이 조금 인지도가 있으셨고 해서 또 이제 팬층처럼 조금 계셔서 예,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몇 분 정도 참석하셨었죠? 그때 정확한 참석 인원은 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공감 토크 같은 경우 사실 12월 달에는 굉장히 행사도 많고 축제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나 어떤 가족 간의 어떤 이런 일들이 조금 많은 시기인데,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2월 달에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논의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2024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논의되면 연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한 11월 달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2월 달에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거의 그 다음에 계획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부서별로 팀별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세계문화주간 운영.
3개국에서 2개국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작년도에는 이제 3개국 하다가 올해는 이제 말씀처럼 2개국으로 줄었었는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를 시키고 또 예산 부분이 아무래도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2개국으로 좀 줄였고요. 현실적으로 반영한다는 어떤 부분입니까? 2개국으로 하면서 예산은 2,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예, 그 작년도에 이제 그 1억 5,200 정도로 이제 하다가 저희 그 자체 그 수입 예산을 일부를 포함시켜 가지고 이제 확대해서 이제 좀 3번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예산 부분이 이제 반영을 하니까 2개국으로 이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부분에 예산이 좀 집중적으로 들어갑니까? 그게 그 행사마다 이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 주로 이제 그 공연단을 초청하게 되면 그런 비용들이 조금 많이 드는 경우도 생기고,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아, 체류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든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문화주간 서포터즈 운영을 9월에 하고 계시는데 이건 뭐 차질이 생길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포터즈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그 뭐 현장에 대해서 지원하고 뭐 이런 인력들이기 때문에 이 모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몽골 문화주간 같은 경우 서포터즈가 지금 30명이에요.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몇 분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20명입니까? 한 30명 내외로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올려 보시면 세계 문화주간 운영 시민 서포터즈 모집 50명 내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몽골 문화주간에 30명을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한 20명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럼 한 30명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30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겠네요. 주로 이제 자원봉사 개념이고 이 그 식비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따로 예산이 많이 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문화주간 운영하는 데는 뭐 별 문제 없으실 것 같으세요? 네, 현재 그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에서 작년부터 매우 이제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고 또 협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 자체 어떤 기획이나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큰 문제는 이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이제 그 또 홍보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어떤 뭐 정서적으로는 크게 뭐좀 행사하는 데 대해서는 따로 이제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반응을 보신 겁니까? 제가 이제 시민들의 뭐 반응을 또 앞으로 이제 이게 행사를 짜면서 또 이제 모니터링도 이제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판단에는 분명히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뭐 그 자국에서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이 전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대사관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명확히 전달을 하셔서 이 행사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2페이지 글로벌 화합 한마당을 보겠습니다. 저기 김명숙 위원장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실까요? 네. 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